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와 함께 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가? 아니, 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신년 기자회견 취소 유감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신년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재작년이죠.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간단하게 질문 주고받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은 매일같이 있었는데 그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에요? 라고 소리친 2022년 11월 이후 그건 역시 지금 1년 2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얘기를 그 진짜 속사정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 답변이 명확하거나 궁색하기 명확하지 않거나 이제 궁색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이미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변을 한 셈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그 관련 여부는 문재인 정권 때 1년 7개월 동안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선거 정략일 뿐이다. 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이것은 누차 반복해서 해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국무회의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안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그런 안건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보안 조치,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 이것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은 언제든지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그것도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여론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이 압도적으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크리스찬 디올백, 파우치백에 관한 뭐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후속 조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제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른바 그 유튜브 매체인 그 몰카 공작,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언론 윤리를, 취재 윤리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린 이 몰카 공작에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디올백에 관해서 사과의 뉘앙스를 담은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 순간 이 몰래카메라, 이 공작이 면죄부를 받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2024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그 구상을 밝히는 자리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그런 구상은 여기저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명품백,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흘러가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총선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고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김건희 명품백으로 손해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일단 상황 공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치고 올라서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큰 프레임이, 그건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완전히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에 부산 홀대론, 그리고 헬기 특혜 이송,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오히려 점수를 잃고 뒤로 빠꼬라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 다음에 공천 적격자 자격 논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도 적격,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에 휘말려 있는 노웅래도 적격, 이래서 적격 논란에 지금 휘말려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괜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 김건희 리스크를 다시 불을 붙일 이유가 있느냐,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은둔 상태에 있는데 4월 10일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언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과 관련된 정치적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임 2년이 돼가고 취임 3년 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공식 기자회견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공식 방문 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기자 간담회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현재 언론 지형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대통령이 이 취재진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업적을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될 그런 기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노조를 투명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빛나는 업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라도 대통령은 이제 적당한 기회와 명분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절충하는 시점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총선이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의 국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하등 국민에게도, 대통령 본인에게도, 그리고 집권 여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